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가 필의 로차드라는 분을 제가 검색해서 이제 발견했거든요. 예전서부터 이제 팔로잉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되게 신기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분 여기 보면은 피델리티 자산 운용사가 있고 저스틴 선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또 추종하더라고요. 팔로워 하는 사람이 지금 67,590명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어쨌건 서클 리서치 같은 경우도 사실 골드만삭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과하지 못하는 데거든요. 근데 이들조차도 이 사람을 되게 추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근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시세에 관해서 이제 예측한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되게 웃긴 게, 자, 골드만하고 관련된 서클사도 이제 이 사람을 추종하는데 피델리티 자산 운용사 있죠. 7조 달러 넘게 운용하는. 그래서 이 자산 운용사도 또 이 사람을 또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있는 사람이고 뭔가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추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보통 예측을 하거나 자료를 찾을 때 이런 자료를 좀 약간 많이 맹신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뭐 독단적인 희망회로들보다는. 그래서 피에르 로차드라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에르 로차드는 2013년 2월부터 비트코인에 대해 조사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이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품 만들었을 때 정도 되거든요. 그때 가격이 비트코인이 10달러 이하 정도 됐었을 때예요. 근데 어쨌건 이 사람도 그때서부터 이제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사토시 나카모토 기관을 공동 창립하여 최고의 1차 자료를 선별을 했습니다. 2014년에. 그리고 필에는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개발 외에도 비트코인 분산된 거버넌스를 대변하는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 애널리스트, 차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까지 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예측력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차티스트들보다는 좀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의 투자 사례에 대해서 권위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링크드인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 웃긴 게 누가 또 여기다 좋아요를 눌렀냐면 보이저라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서클사가 보이저한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원들을 넘겨줬잖아요. 암호자산 시장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제가 요즘에 지켜보는 거래 플랫폼인데 보이저도 또한 여기다 이제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측하는 거를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2020년부터 2021년 거의 한 지금 중간 지점에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포물선을 파라볼릭을 그리면서 우상향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2021년 되기 전에 3만 달러 가까이 갈 거라는 예측을 이 사람은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초반까지 급격하게 일단은 올라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뭐 떨어지든 조정 장세가 있겠죠. 그래서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관 투자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추세 추종을 할 정도면 실력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일반적인 차티스트들 말고 이런 분석 자료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보다가 링크드인에 구인 광고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이번에 프로덕트 매니저, 기술 분석가 뭐 이런 사람을 지금 마이클 수니 씨가, 이 사람이 이제 베리 실버트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행동대장이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축약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정부 규제안에 관해서 이거를 프로세싱 시키거나 어떤 그 플랜을 만들 수 있는 사람까지 여기 이제 그런 경력자까지 뽑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경력이 이 바닥에서 8년 이상 되는 정도. 그래서 제가 지원한 사람 보니까 77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사직 정도 되는 사람을 뽑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상품 다변화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추구를 하지 않을까. 상품 다변화 계획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걸 예측하기 때문에 구인을 더 한다고 생각하지, 만약에 안 좋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사람을 더 내보내겠죠. 그렇게 또 해석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하드월렛을 쓰시는 분들은 탈세를 위해서, 나는 암호자산이 올랐을 때 누군가한테 이걸 팔고 거래소에 연결해서 그냥 원화로 인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끼리는 이미 연결이 돼 있고 거래소와 금융권이 연결이 이미 실명제로 서서히 되게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드월렛을 거래소에 꽂아가지고 전송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이 암호자산에 관해서 출처에 관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다른 거래소에 옮길 때도 마찬가지로 그 거래소끼리 연결된 거는 그건 막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탈세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또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거는 거의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마 암호화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의 힘들다고 보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암호자산 오르면 원화로 인출할 거야. 그래서 나는 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살 거야. 막 이렇게 희망회로를 되게 많이 돌리시는데, 자, 생각적으로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전 세계에 있는 정부에서 암호자산 가격을 올려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암호자산 가격을 올려주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은 텍스를 받아내기 위해서 암호자산 시장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 개인들한테 부를 축적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그냥 공짜로 주기 위해서라고는 전 생각 안 해요. 명분은 텍스를 걷기 위한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규제안이 언제 나오냐가 핵심일 거고, 이게 5월 중순 정도에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게 6월 중순 정도까지 아마 넘어가면 각국 중앙은행에 규제 개혁안에 관해서 지금보다는 아마 디테일한 게 점진적으로 아마 FATF에서 나온 권고안을 통해서 많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북미와 유럽 경제가 현재 둔화되고 있는 현재 상태, 세계 경제는 그 틈에 언택트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 미국 사망자가 제가 아침에 미국 외신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7만 명이 넘었대요. 이번에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근데 거의 대부분의 어떤 지금 이런 부정적인 영향, 전염병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유럽권에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 포함해서. 하다못해 독일, 뭐 이런 나라들까지 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3차 산업에 있는 어떤 쇠퇴하는 거는 조금 약간 계속 눌러놓고 4차 산업혁명을 그 틈에 언택트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조정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크립토 버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도 그렇고 크립토 마이클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위로든 아래든 800에서 1000달러가 등하거나 폭락할 구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자, 50일선과 100일선이 곧 골든크로스 될 거다. 자, 그리고 골든크로스 될 거고, 그리고 200일선까지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더블 골든크로스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세 방향성이 확연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이버전스도 마찬가지로 히든 블리시 다이버전스 쪽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반감기가 6일 정도 남았다는 걸 아시면서 임하시면 되고, 그리고 비트렉스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제 바이낸스나 아니면 뭐 업비트나 빗썸 뭐 이런 거래소들이 막 이렇게 태어나서 막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전 세계에서 원래 폴로니엑스랑 비트렉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거래소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두 개 거래소 위주로 운영을 많이 했었지, 바이낸스가 이렇게 지금같이 약진하기 전에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요 근래 들어서는 폴로니엑스랑 비트렉스가 많이 죽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6월달 안에는 지금 보면 거래소 코인, 거래소 토큰에 관해서, 그러니까 BNB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들도 이제 이거를 런칭할 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는 나은 장세가 점진적으로 인프라가 확대될 거라는 걸 예측하기 때문에 이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소 코인을 유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건 이제 알트코인 차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호라이젠 차트거든요. 이게 호라이젠을 뭐 상장 폐지한다는 아마 그런 얘기가 업비트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내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모든 알트코인 포함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 부분 회색빛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토시가로 알트코인들이 요즘에 신저가를 갱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 측면이 뭐냐면, 여기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200 사토시면은 여기서 이게 5000 정도까지 까질 수도 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 같은 경우. 그래서 매집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시다가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분할로 매수하실 구간으로 점진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코인을 사려고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뭐 며칠 상간에는 제가 사려고 해요. 오늘서부터 이제 준비해가지고 기회를 봤다가 조금씩 아주 야금야금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 기다리시던 구간이 오면은 뭐 산다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차트들도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본격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 이 뉴스가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전 국민한테 고용보험 들게 한다고? 뭐 제가 이제 자고 있는데 아침에 TV 보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하고 돌아가는 걸 연결해 보니까 기본소득제 준비 작업을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은 세금 비율이 아마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좀 사회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제가 공론화되면서 아마 그분들이 가져가는 소득도 아마 기본적인 소득들이 아마 분명히 생겨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거를 만드는 거 보니까 경기 하강이 되면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거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기본소득제 준비안은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이미 뭐 실험을 이미 했었고,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이미 제도권에서 이미 이거를 프로세싱 하고 있는 거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아마 국민들한테 세금이 아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5월달 이제 지금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건 하여튼 그러네요. 예. 뭐 하여튼 번 것도 없는데 세금은 또 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구간 하여튼. 그래서 암호화폐라도 잔뜩 올랐으면 좋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필의 로차드가 말한 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그래도 기관 투자가들이 추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